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수익을 말하다에서 해외 선물과 주식 기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함재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기업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실제로 갈 주식인지 아니면 갈지 않을 주식인지, 그죠? 우리가 이제 산 주식이 실제로 많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걸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종목을 분석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주가 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 주식이 좋더라 아니면 저 주식이 좋더라 해서 저희가 소문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많은 주식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판별하기도 굉장히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모래 아래 진주 찾는 것처럼 저희가 기업 분석과 그리고 철저한 수급 분석과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이번 시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갈 주식과 못 갈 주식 어떻게 저희가 알까라는 걸 지금 일단 이슈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는 알겠는데 정말 오를까라고 하는 그런 큰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갈 주식을 올라탔는데, 그죠? 예상외로 떨어진다면 무엇을 보고 버텨야 될까라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단은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인 건 알겠어요. 재무제표도 괜찮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성장성도 괜찮고,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아니면 횡보 구간인 것 같은 그런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갈 주식을 올라탔는데,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주식 있죠.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났는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버텨야 될지, 그죠?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도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주식이 정말 좋은 주식인지 알겠는데 정말 오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은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되냐면, 일단 기업의 재무제표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좋은 주식을 선별한 뒤에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 여러분들, 요게 핵심입니다.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단은 뭐 테마주 있죠. 테마주 같은 주식들도 있고, 그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테마주뿐만 아니라 우량주 있죠. 우량주. 그러니까 저희가 테마주도 저희가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우량주를 어떻게 우리가 선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재무제표라는 거 여러분들 뭐죠? 재무제표? 자, 밸런스 시트라고도 하는데, 이 재무제표는 기업의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이 회사가 정말 가치가 있는 회사인가,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트를 아예 안 보고 매매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장기 투자의 목적, 그죠? 장기 투자 목적.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목적이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하냐면, 펀더멘탈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십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가 재무제표만 분석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된 정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차트상으로 굉장히 그림이 안 좋으면, 그죠?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까지 같이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저희가 판단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주식을 선별을 한 뒤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 분석이죠. 차트 분석. 네. 차트 분석, 그다음에 수급 분석. 요걸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 주식을 올라탔는데 예상외로 떨어진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내가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이걸 뭘 보고 버틸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죠?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그런 수급의 동향도 같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매물대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거 확인하면 그때 저희가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조금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라든지, 그죠? 물량을 조금 늘려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고 매물대를 중심으로 일단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전 투자, 그죠? 어떻게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DPC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 주가가 굉장히 좀 충분히 많이 올라갔다가 굉장히 좀 큰 구간의 박스권을 일단 그린 모습입니다.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종목이 자, 전일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떤 걸 우리가 보고 매매를 했을까라는 거죠. 굉장히 궁금한 그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일단은 요게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입니다. 자, 가격 변동성. 가격 변동성이 바로 이제 추세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ROC PBI라고 해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세 강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다음에 요게 바로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 네, 수급.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추세 지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종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상한가를 쳤을 때 여러분들 그 상한가가 날아가는 주식들을 우리가 딱 잡았을 때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죠? 상한가 딱 치고 갭락으로 떨어져 버리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리 어느 정도 좀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충분히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자, 충분히 여기서 매수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죠? 충분히 매수 물량, 충분히 매수 신호가 들어왔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지표입니다. 첫 번째 지표. 가격 변동성인데, 자, 이 가격 변동성. 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회사가 정말 망하지만 않으면, 이 회사가 정말 나쁜 회사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나쁜 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추세가 하락으로 활성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추세가 하락으로 활성화돼서 하한가를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정말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주가가 일정 부분 평탄한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하한가가 나오지 않은 이상 여기서 물량을 받아냅니다. 그죠? 개미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샀다가 물려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했다? 물려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죠? 우리 개인들이 손절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주가는 잘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물량을 계속 가둬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개미들이 손절을 하면서 추세가 이렇게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격 변동성이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이면서, 추세가 꺾인다는 얘기는 주가가 떨어지는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힘이 약해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수급과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DPC를 지금 이 종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럼 이게 상승 재료가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DPC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30% 정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자, DPC의 투자사 그랩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다라는 소식이, 그죠? 이게 이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랩 아시나요? 그랩? 자, 그랩은 대표적으로 베트남 있죠, 베트남에서 저 같은 경우도 베트남 여행을 몇 번 갔다 왔었는데, 베트남을 가게 되면은 일반 택시보다는 뭐 택시도 있겠지만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자동차의 그런 택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 있어요. 특히 이제 오토바이 택시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로 여러분들 사람들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오토바이에 뒷자리에 타면서 약간 여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회사, 이 그랩이라는 회사가 저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증시에 상장된다라는 소식에 일단 급등을 했다. 그럼 DPC의 투자사,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앱이죠. 그래서 배달이라든지 페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랩이 장악을 했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카카오 있죠, 카카오.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 택시도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 내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그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배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카카오가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뭐 페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랩도 마찬가지로 뭐 그랩페이나 아니면 그랩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유틸리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교통, 음식, 그다음 페이, 그다음에 배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 후에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가 이 DPC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즉 그랩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주가도 만약에 올라가겠죠. DPC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호재성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뉴스만 가지고 매매할 수는 없고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 뉴스뿐만 아니라 정확한 수급, 그다음에 추세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우량주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럼 그거는 저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PC의 재무제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분기 실적 있죠. 최근 분기 실적. 최근 분기 실적이 지금 2019년 9월부터 12월, 그다음에 3월, 6월, 9월 3개월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분기 실적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떨어지는 점이 있었지만 자, 이게 갑자기 많이 올라갔던 게 바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자,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36억, 33억, 68억, 41억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자, 2020년 9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29억, 23억, 63억, 27억, 62억. 그러니까 굉장히 좀 2배 넘게 올라갔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매출액 있죠. 전체 매출액에서 모든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다 빼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당기순이익은 실제로 회사가 남는 돈이죠. 실제 회사가 남는 알짜배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즉 9%, 7%, 17%. 그러니까 이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미진했지만 지금 17%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던 모습이었죠. 그다음에 뭐 10%, 17%.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도 굉장히 성장성, 시장의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주식을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종목을 통해서든 미리 매수를 해놨다고 한다면 상한가를 맞았을 때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보고 그다음에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L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SL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것도 수급이 연달아 2번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연달아 2번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 추세가 갑자기 반등하는 매수 신호, 네, 저가 매수 신호도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수급도 같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추세의 방향성, 그죠? 추세의 방향성도 일단 성립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추세의 방향성과 이게 강도, 이게 방향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되면요. 추세가 특정 방향으로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물대를 강력하게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온 이후에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항상. 바로 올라가진 않고요. 항상 뭘 준다? 눌림목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를 주게 돼요. 그래서 눌림을 한번 주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추세의 방향성이 들어왔고 수급까지 같이 들어와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는. 그럼 기술적 분석만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저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자, 실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L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한번 좀 검색을 해볼 건데 자, SL입니다.
SL.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먼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가 지금 보게 되면 자 지금 2017년 12월 그죠? 지금 보게 되면은 2020년 12월이 에스티메이트니까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6,800억에서 7,300억으로 일단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회사가 잘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매출액이 일단 증가를 해야 되고요.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일단 두 개가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440억에서 일단 404억으로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2배가 들었습니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뭐냐면 당기순이익은 말 그대로 진짜 회사에 남는 돈이 당기순이익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적자, 그죠? 적자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달에 딱 한 번 봤고요. 그 이후에는 적자가 없었죠. 다 이제 수익으로 마감됐던 모습이었고. 자, 그다음에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3.43%에서 7.47%까지 약 2배 이상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재무상 여러분들이 나쁘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차트까지 같이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 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어떤 회사인지 한번 좀 제가 보도록 할 건데 자, SL 상승 재료. 일단 29%가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리고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다.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겠죠. 어떤 재료가 확실한 재료가 있었을 겁니다. 자,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5 출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 보시면 돼요. 자,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5 출시 기대감으로 급등. 자, 주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기대감으로도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죠. 테마주, 그다음에 이슈. 그 전기차 모델은 아이오닉 5, 그다음에 아이오닉 6가 기아차에도 LED 램프를 납품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호재인데, 자, 아이오닉 5 출시 기대감으로 급등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 뉴스인데 이거는 미리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굉장히 좀 좋겠다라고 미리 선별을 하고 나서 미리 매수를 했을 때 이런 추세를 저희가 온전히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타를 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자, 아까 제가 SL 재무제표 보여드렸잖아요. 다 좋게끔 나왔습니다. 좋게끔 나왔는데 거기서 주가까지 급등을 하면서 기대감이랑 이런 모든 것들이 수급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자, 뉴스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사면 일단 수익이 날 수는 있겠죠.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죠? 이미 뉴스는 시장이 미리 팔린 재료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떨어뜨릴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뉴스가 나온 후에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아니면 올라갔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리스크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우리가 충분히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 이전에 모래 아래에서 진주를 찾듯이 저희가 알짜배기 주식들을 좀 고르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우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룩스라는 종목인데 필룩스가 최근에 굉장히 좀 뜨거웠어요. 한국 증시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주식이었는데 필룩스는 제약주입니다. 사실 제약주. 제약주가 요즘에 좀 어떤 이슈가 굉장히 많이 좀 있냐면 코로나19 치료제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재료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주가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미리 여기서 주가 상승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주가 상승의 신호가 나왔어요. 자, 차트상으로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가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가 들어야 되냐면 일단은 하락 방향으로, 그죠?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일단 나와야 돼요.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는데 이 주식을 왜 사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하락 방향으로 떨어져 줘야, 그죠?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세력들이라든지 뭐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쓸어 담을 수가 있잖아요. 저가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딱 한 번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필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가 매수 신호. 저가 매수 신호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뭐라 그랬죠? 가격 변동성이죠. 가격 변동성. 가격 변동성은 추세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활성화된 게 지금 상승으로 활성화했어요. 여기는 괜찮습니다. 딱히
볼 필요는 없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죠. 이거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활성화됐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가격 변동성이 꺾이면서 추세가 일정 부분 전저점을 뚫고 내려갔어요. 전저점을 뚫고 내려갔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환희에 팔아라. 그러니까 공포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갑자기 급락할 때, 그죠? 이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게 급등이 나올 때 주가는 급락이 나오는데 이 공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공포에 주가를 사서 환희,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제 팔고 나오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주가가 지금 전저점을 뚫고 내려갔어요. 그죠? 뚫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워 담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말랐었죠. 거래량이 많이 말랐고 추세도 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순차적으로 뭐가 들어왔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수급. 세력들의 수급이 언제 들어왔냐면 정확하게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기 전에 한 3일 전쯤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왔다? 매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수 신호가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때 좀 충분히 저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가 살짝 눌림이 나왔죠. 살짝 눌림목. 이거 건강한 조정입니다. 건강한 조정. 눌림목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눌러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항상 주가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죠? 어느 그 개인들의 물량을 일정 부분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성장력,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개인들이 많이 올라탔을 때 물량을 털어내면서 개인들이 손절을 하게끔 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일정 부분, 그죠? 주가가 추가적인 저가 매수 신호가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날아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저가, 즉 하한가까지는 아니었지만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면서, 그죠? 사람들의 일정 심리선을 무너뜨리면서 손절을 유도하게끔 하다가 다시 한번 저가에서 한번 들어 올렸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호가, 그 주식의 그 재료 있죠? 호재 재료 이런 것들을 이제 빵빵 터뜨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이제 필룩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0% 올라갔고요. 그리고 조명 재료 생산 업체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명 재료 생산 업체. 그 조명 재료 생산 업체인데, 자, 이따 보시면 최근 인도에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통과한 제네셀의 유상증자에 필룩스가 참여했다. 그다음에 추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시험 결과가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일단 보여서 투자 유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인도에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통과한 제네셀의 유상증자가 필룩스가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냐면 테마주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마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의 치료제 임상 시험 결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좀 키울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도에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통과한 제네셀의 유상증자에 필룩스가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 재료가 일단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필룩스를 재무제표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제약주다 보니까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가 있죠?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 제약주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무제표가 사실 이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치료제가 갑자기 개발이 된다라고 하든지 그런 호재성 이슈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실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필룩스 종목인데, 자, 필룩스 이 종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 소진율이 10% 정도 일단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영업이익이 다 마이너스예요, 사실. 그죠?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면 안 돼요. 원래는 사면 안 된다. 원래는 사면 안 되는 주식입니다.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이죠. 말아야 할 주식. 그러니까 매출은 지금
일정 부분 증가했어요.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마이너스 17억 원에서 마이너스 11억 원이니까 어차피 적자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졌던 모습이었고 그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마이너스였다가 지금도 마이너스 7억 원으로 굉장히 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 플러스가 되는 종목들을 저희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재무제표가 마이너스를 할지라도. 왜냐하면 제약주 같은 경우는 한번 어떤 제품이 딱 개발이 되면 정말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는 일정 부분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전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였다가 마이너스 4% 그나마 조금 더 플러스가 됐던 모습이었죠. 어차피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순이익률 같은 경우 이제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조건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2%로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저희가 전환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이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죠? 일정 부분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그런 일정 플러스적인 요인이 형성이 되면 사람들은 그 기대감, 그죠? 아, 이 회사가 흑자가 남아 돌게 되면 주가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아자동차인데요. 자,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그런 주식이죠. 기아자동차. 자, 근데 기아차가 상한가를 맞았습니다. 상한가를 맞고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상향이죠, 사실은. 그죠? 우상향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87,000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격 변동성이 처음에 활성화를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7월이었습니다. 작년 7월. 작년 7월이었어요. 자,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상승으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추세가 처음에 일정 부분 나왔죠. 그다음에 이 가격 변동성은 상승으로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 가격 변동성의 강도, 즉 추세의 강도도 상승으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전 고점을 강력하게 뭐했다? 뚫었다 보시면 돼요. 뚫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저항선이었던 부분이 새롭게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매물대가 됐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대가 된 다음에 일정 부분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줍니다. 조정. 이 구간도 조정이에요. 조정이 2번 왔습니다. 기아차를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그런 기회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까지 왔었어요. 3번 정도까지 왔다 보시면 돼요. 일단 가격 변동성이 상승 방향 활성화를 했다가 살짝 죽었을 때 이때 한번 첫 번째 매수 기회가 한번 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주가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한번 2번째 매수 기회가 왔고 3번째 매수 기회가 왔는데 이것도 보시면 전고점을 탈환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구간이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을 뚫고 다시 새로운 지지선이 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차트 분석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 중요한 수급 여러분들 거래량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거래량을 볼 때 이 저가 매수 신호와 수급이 같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저가 매수 신호와 수급이 일치가 되는 부분, 그리고 저가 매수 신호와 수급이 일치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자, 저가에서 정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매수 기회가 됐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날아가기 이전에 있죠. 그때 배당금이 나오고 나서 추가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게 되면은 저가 매수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6만 원에서 8만 7천 원까지 한 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거의 한 60%에서 50% 정도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 일단 한번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 16% 올라갔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자동차 생산 업체가 바로 이제 기아차다. 기아차의 4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이제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거나 하게 되면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좋은 점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펀더멘탈적인 것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펀더멘탈까지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수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차트상으로 맞았을 때, 그죠? 그때 저희가 매수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좀 더 볼게요. 일단 기아차 상승 분석.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서 기아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자, 지금 테슬라가 그죠? 2020년에 가장 뜨거웠던 주식 중에 하나였던 게 바로 테슬라였잖아요. 자, 전기차가 이렇게 선방을 하다 보니까 향후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년 안에는 자, 전기차가 아니면 모든 차가 다 사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굉장히 수소 하이브리드 차와 같이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트렌드가 될 건데 그중에 테슬라가 일단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아이오닉 같은 거 있죠. 아이오닉. 자,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좀 나오면서 자, 이 전기차를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가 인수했던 종목 중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보스턴 다이내믹 같은 경우에는 미국 회사예요. 근데 로봇 회사입니다. 로봇 회사. 근데 로봇 회사 같은 4차 산업혁명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매수를 하면서 자,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애플과 협업.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랑 같이 현기차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현대랑 같은 모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자, 현대차가 애플과의 협업과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있다고 해서 기아차랑 현대차가 일정 부분 많이 좀 수혜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예요, 뉴스. 말 그대로. 좋은 뉴스죠, 좋은 뉴스. 자, 근데 좋은 뉴스만 본다고 해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무제표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차트가 수급이 들어온 것까지 같이 확인했으면 자, 이 종목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식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두시고 그다음에 종목을 좀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한번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자, 바로 나오네요. 자, 지금 보시면 기아차 주가가 87,600원이고 전일보다 5%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소진율이 37%예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수준이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020년 12월 달 요게 지금 아직까지는 추정치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몇 배 올라갔어요, 지금? 1,900억 원에서 9,800억 원으로 몇 배 올라갔다? 5배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 5배. 5배 상승. 이건 정말 괄목할 만한 상승입니다. 5배. 영업이익이 5배 남았다는 얘기는 정말 이 회사가 진짜 좋은 우량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337억 원에서 8,267억 원. 그죠? 8배입니다. 8배. 거의 8배 가까운 그런 수익을 남겼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5배 이상 수익을 남겼고 그다음에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0%에서 4%까지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17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2,117원이죠. 그죠? 그래서 330원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샀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다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2020년 6월 달에서 3월 달 넘어갈 때, 자, 보시면 일정 부분 떨어졌지만 2020년 6월에서 9월 넘어갈 때는 1,450억에서 1,950억으로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자, 1,263억 원에서 일정 부분 당기순이익도 많이 올라갔죠.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자, 발표 날이 대략 한 11월 달에서 10월 달일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주가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충분히 재무제표가 많이 좋은 상태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자, 기아차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재무제표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호재가 나왔을 때가 요때입니다. 바로 요때. 요때 주가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주가도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다? 재무제표상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괄목할 만한 그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충분히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저점에서 수급이 같이 들어왔죠. 이렇게.
이런 국면을 여러분들이 딱 찾아서 충분히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는 아까 뉴스에 의해서 날아가는데 뉴스로 뉴스지만 또 추가적인 뭐가 있었어요? 영업이익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뭐가 있었다?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같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그림을 그려줬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아차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 이전에 충분히 주워 담을 수 있었던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재무제표상으로 플러스가 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죠? 그걸 첫 번째로 여러분 봐주시고 그다음에 그 종목을 찾아서 충분히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저가 매수 신호가 들어오는지를 같이 확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가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서 수익을 크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제가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전고점까지 해서 지금 고점까지 대략 83% 올라갔습니다. 83%. 자, 엄청난 상승이죠. 자, 아까 그 영업이익 보여드릴 때 8배 올라갔다 했잖아요. 주가로 똑같이 8배 올라갔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 보시면서 재무제표가 좋으면 좋을수록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근데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한 해당 주식에 대한 수급과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성신양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7월부터 8월까지 한번 있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큰 조정이 왔습니다. 정말 큰 조정이 왔었어요. 깃발 편하트 형태의 그런 큰 조정이 왔는데 이 조정이 왔을 때, 그죠? 왔을 때 수급이 완전히 다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 뭐가 나왔다? 세력들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이때 세력들이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이라든지 다 이제 팔아 제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 자, 중요한 거 매도 신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매도 신호가 정확하게 이때 나왔어요. 이때 나왔는데 이 개인들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또 다 고점에서 매수 들어갔다 한 번에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그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보려면 일단 첫 번째로 수급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고점에서 많이 팔아 제낄 때, 그죠? 그때 여러분들 안전하게 빠져나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1차 세력들이 들어왔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1차 매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차 매수. 지금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수급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때 한번 수급이 한번 더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 가격 변동성, 요게 바로 추세에 뭐가 된다? 추세의 방향성이 되는 겁니다. 방향성.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강도.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이제 수급이죠. 자, 수급과 그 다음에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매수 신호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고점을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서 그죠? 수급과 그 다음에 저가 매수 신호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신양해가 왜 올라갔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시멘트를 이제 좀 키울 거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는 이제 이슈에 의한 것뿐이고 자, 실제로 자, 시멘트 생산 업체 그다음에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온 특별 대책에서 수혜주로 시멘트주가 상승을 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총 3군데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3군데의 흔적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가 매수 기회가 딱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가 매수 기회가 2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급과 저가 매수 신호가 같이 나오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재무제표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성신양해. 자, 성신양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일단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볼게요. 일단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144억에서 240억으로 좀 플러스가 많이 됐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70억에서 196억으로 굉장히 좀 많이 흑자를 봤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0억에서 12억으로 좀 흑자를 많이 봤습니다.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근데 이제 9월 넘어오는데 이때는 이제 약간 일정 부분 적자가 조금 있었다. 근데 큰 적자는 없었습니다. 자, 일단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남기려면 일단은 수주가 많아야 돼요. 수주가 일단 많아야 됩니다. 회사들의 건설 수주가 많아야 돼요. 건설 수주가 많지 않으면 시멘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건설 수주가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이 건설 수주도 건설 수주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었다. 즉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음으로써 자 굉장히 좀 많이 시멘트가 조달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같이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일단 마이너스긴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뭐 큰 달갑지 않은 주식인데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서 자 이걸 보시면 돼요. 당좌별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이 162%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적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188% 정도. 그러니까 100% 기준으로 보는데 유보율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100%가 넘어가면은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일정 부분 좋다. 그러니까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유보율이 좀 낮다고 하는 현금이 굉장히 원활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투자도 할 거고. 근데 그 유보율이 조금 있다고 하는 건 회사에 좀 돈을 일정 부분 쌓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상으로는 크게 괄목할 만한 게 딱히 없었긴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일단 3월에서 6월까지 넘어오는 데 있어서 좀 일정 부분 재무제표가 좋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9월까지 비교했었을 때 어차피 적자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많이 좀 좋아졌던 그런 기록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수급입니다. 수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자 6개월 그다음에 1년 이렇게 보시는데 자, 지금 이 주식을 보게 되면 한 7,300원, 그죠? 7,300원대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수,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 7,300원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정확한 지지선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도 좀 볼 건데 기관들도 같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가 12월 달 넘어서 한 1월 달쯤에 그때 한번 좀 추가적인 수급이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10월 달부터 바닥을 다진 다음에 수급이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은 이제 외국인들이랑 기관까지 같이 포함해서 9월에서 10월 달부터 좀 충분히 많은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수급까지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엄청난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테마주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인데 기대감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 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FNF라는 종목과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볼 건데 이 FNF라는 종목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정 부분 1차 상승이 나왔죠.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의 강도, 추세 강도, 그다음에 저가 매수 신호와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수급. 이 두 개가 다 맞아 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일정 부분 뭘 준다? 큰 횡보를 주는 겁니다. 큰 횡보를 주게끔 돼요. 자, 그때 횡보를 줄 때 자, 주가를 일단 기대감으로 끌어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충분한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매집이 요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집이 요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집이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매집을 통해서 주가를 많이 좀 끌어내린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저가 매수 신호와 그 다음에 충분히 매집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에서 주가를 뻥 하고 튀기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자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도 마찬가지고 배당금도 마찬가지고 이때 한번 주가를 떨구다가 그죠? 한번 주가를 한번 떨구다가 그때 추세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웬만하면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잘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하락 방향으로 한번 떨궜죠. 그럼 이건 뭐냐면 자, 사람들의 공포가 들어간 겁니다. 공포가 들어가고 이때 손절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튕겨 올라가는데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다. 이때 본격적인 뭐가 들어왔다? 수급과 저가 매수 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종목에 대한 재무제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자, 이게 아마 리테일일 거예요. 자, 종목을 FNF입니다. 그죠? FNF. 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FNF. 네, 자, 요거. 지금 보시면 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게, 자, 일단은 영업이익, 일단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 자, 매출액이 1,500억 원에서 3,200억 원대로 뭐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매출액이 3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26억에서 558억대로 5배 이상 올라갔다. 그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던 모습이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줬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1,660억 원에서 1,668억 정도. 그러니까 매출액은 조금 일정 부분 8억 정도 늘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173억 원에서 205억 원대로 일단 늘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좀 늘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자, 이번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나서 3배 이상 재무제표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무상 즉 펀더멘탈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좀 보도록 할 건데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자, 첫 번째, 자, 웬만한 종목들은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잘 안 나옵니다. 하락 방수가 나왔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 좀 개미들이 많이 좀 떨궈지기를 좀 많이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저가에서 뭐가 나왔다? 매수 신호와 같이 수급이 나왔습니다. 11월 달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으로 2차 매수, 그 다음에 3차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제 재무제표를 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 자, 요건데 지금 보시면 자, 매출액을 여러분들이 좀 볼 건데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도 자, 요거 한번 좀 내려볼게요. 아래로. 자, 일단은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381억 원에서 413억 좀 올라갔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갔던 게 있었는데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순이익률은 조금 일단 줄긴 줄었습니다. 일정 부분 근데 적자는 안 보고 있던 그런 회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가 일단 적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꾸준히 수익은 일단 발생을 하고 있다. 그죠? 그 회사 같은 경우 좀 충분히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일단 재무제표를 좀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그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 그죠? 차트 분석과 그 다음에 충분한 수급, 그 다음에 저가 매수 신호. 자,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고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철저하게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이 회사가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에 대한 펀더멘탈.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 회사가 저가에서 충분한 매수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올라갈 만한 주식을 저점에서 주워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주식을 그렇게 좀 선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좋은 주식을 좀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요즘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라고 제가 이번에 비법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재무제표, 그다음에 차트 분석까지 같이 제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강의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방송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